그다음 두 번째는 서면 작성입니다.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법원에 제출, 검찰청, 경찰에 제출할 서면을 작성하게 됐죠. 그런데 사실 법관이나 검사는 사건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서류 심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서면을 쓰는데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의뢰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빨리 해달라, 빨리 처리해달라 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긴 하는데 그래도 꼼꼼히, 그래서 시간이 좀 다소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전 변호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들이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는지, 보통 이제 변호사를 선택을 하실 때 그 변호사가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변호사를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최악의 형태의 사무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사건 수임 계약을 하는 사람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네트워크 로펌이나 어떤 로펌 등에서는 사무장들이 이제 사건 수임을 하고 이제 변호사가 나중에 사건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사무장들은 이제 자기가 직접 뭐 변론이나 뭐 변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계약, 선임료 금액을 높이는 거에만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과장해서 설명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하죠. 근데 막상 변호사와 이제 사건 수행을 하다 보면 사무장이 했던 말과 많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또 분쟁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의 로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장 좋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 업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입니다. 처음에 오셔서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설명을 해주시고 상담을 진행하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의뢰인들께서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사실관계 그리고 증거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보내준 증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은 의문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 재차 확인, 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의문점이 생기면 계속 물어보고, 또 이제 추가 증거가 있는지도 계속 확인을 하고, 또 이제 의뢰인이 정말 말에 신빙성이 없다, 그럼 이제 또 오세요라고 해서 불러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약간 취조하듯이 제가 여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혹시 반박 서면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상담을 진행하고 추가 증거를 함께 찾고, 이런 과정을 진행하게 되죠.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매우 꼼꼼하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면 작성입니다.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법원에 제출, 검찰청, 경찰에 제출할 서면을 작성하게 됐죠. 그런데 사실 법관이나 검사는 사건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서류 심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서면을 쓰는데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의뢰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빨리 해달라, 빨리 처리해달라 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긴 하는데 그래도 꼼꼼히, 그래서 시간이 좀 다소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해달라고 하셔도 저희는 하나하나 체크할 것은 다 하고 간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꼼꼼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전에서 또 확인하고, 서면이 어느 정도 처벌 완성이 되면 전체 다 보내드리고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또 체크하고, 증거가 또 있으면 또 달라고 하고, 이제 그 과정을 수차례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재판 출석입니다. 법정에서 사실 이미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이제 진술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죠. 이제 뭐 법 원칙상 뭐 공판 중심이다, 변론 중심이다, 그런 원칙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구두변론주의가 뭐 그렇게 원칙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서면 중심,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관들이
판사님들이 이제 사건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재판하는데 민사소송에서 한번 사건이 한 번 기일에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죠. 그래서 판사님들도 사건이 많아서 가보면 판사님 자신도 이전 기일에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건 기록을 읽지 않고 재판에 들어오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판사님들은 사건이 끝나면 이제 전체적인 사건과 기록을 다 꼼꼼히 보시죠. 근데 이제 사건 중에는 그런 분도 계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공판에서 그리고 변론에서 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서면. 그럼 서면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소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서면과 소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소통이 중요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의미의 소통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의뢰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소통이 서면 작성을 위한 소통이었다면, 재판과 서면을 위한 소통이었다면, 이번은 의뢰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소통인데, 의뢰인들은 항상 이제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전화해서 물어보고 궁금한 거,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급하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전화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 경우는 뭐 밤 10시까지도 전화 오면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의뢰인들과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뢰인들의 마음이 안정적으로 계셔야 저희가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불안하면 저희도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안정적이고, 뭐 전화해서 궁금증 해소해드리고 계속 괜찮다, 문제없다,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것들이 저희의 일이죠. 결론입니다. 저희가 결론은 중요한 건 그거죠. 서면과 소통.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사건을 저희가 꼼꼼히 의뢰인들과 소통을 최대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마지막에 의뢰인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걸 보면 많이 보람도 느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